구독, 좋아요.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준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한동훈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도혁 대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단식 관련된 일부에서 분석을 하면서 한동훈 이야기 일부 했는데 이야기 중에 아무래도 이제 장도혁 대표 이야기도 다시 나오겠죠. 한동훈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침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시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의 발언 이야기를 육성 본인이 했던 자신이 뭐 공개적인 기자들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 찍어가지고 내보냈어요. 성의 문제도 있는데 한번 일단 뭐라고 했는지 한번 그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런데 저희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다. 저게 이제 한동훈이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치인은 보통 이제 말을 하게 되면요, 네. 이제 두 가지식으로 말합니다. 뭐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두 가지식으로 말하는 법 우리가 다 배웁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맨 앞에 내세워서 그 뒤에 그걸 받쳐주는, 그거를 이제 지지하는 근거를 내세우는 그런 논지를 보통 펴게 되는데 지금 본인은 사과라고 했지만 맨 첫 리드 문장을 보면 이거지 않습니까?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사실 사과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보시면서 이게 무슨 사과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고요. 챗 GPT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미 뭐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많이 돌던데 저도 유료 챗 GPT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문장을 올려가지고 챗 GPT에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과의 내용은 전체 문장에서 한 20에서 30% 되고 나머지는 자기 변명과 항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챗 GPT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을 해서 이제 결론을 내고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이런 문장을 보면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기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게 참 창피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과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떠밀려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제 언론을 보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 사과해라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 사과 영상 올라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저 영상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진짜 사과했으면 언론이 사설도 아마 썼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 사과, 이제 새로운 이제 분위기 만들어지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설도 썼을 건데 아무데도 그 얘기를 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라고 보지 않는 언론사의 그런 시각도 드러나고 있다. 차라리 이럴 바에 사과를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가 뭐라고 얘기하면 당권으로 정치 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역시 또 프레임 전환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지막까지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권으로 정치 보복? 그게 아니죠. 지금 형사죄를 지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 지난번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론 조작으로 해서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글이나 기사에 대한 여론 조작으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온라인, 당원 게시판이긴 하지만 당원 게시판에는 온라인한 사이버 공간에서 여론 조작을 한 걸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경찰에서 수사에 지금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상황이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가면요, 아마 이게 진실을 밝혀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경수 지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김경수 지사가 나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저는 우리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일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 국민들이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형사 혐의로 곧 처벌을 눈앞에 있는, 또는 이제 기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뭐 핍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으로 본인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오히려 더 등 돌리게 만들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한동훈의 지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문제의 내용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한 내용은 살펴볼 필요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작 그리고 정치보복. 누가 누구를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또 의문인데 조작. 당원 게시판이 조작됐다. 자, 그러면 지금 와서 조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당윤리위원회나 당무감사위원회 조사와 발표가 있을 당시에 이미 그걸 제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심을 지금 그때 하지 않았고 장도혁 대표가 그러면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재심을 다시 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저희 한동훈은 기회는 줬어요. 자, 그러면 이걸 밝혀야 됩니다. 한 10가지 정도 의혹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제가 4가지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조작이라고 했으면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조작됐다는 것인지,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이 다른지를 첫째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특정 IP를 이용해서 대부분 글을 오해 쓰였는데 왜 특히 2개의 IP에서 집중적으로 글을 썼다고 그러죠? 그 특정 2개의 IP를 통해서 글을 썼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한 것이냐를 밝혀야 됩니다. 세 번째, 딸이 있죠. 자기 딸. 딸이 지금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1국민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딸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딸의 글도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딸이 썼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IP를 이용해서 썼다는 것이 더 해명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당 게시판 셧다운이 됐을 때 한동훈 이름하고 진은정 글들이 동시에 삭제됐다 이런 게 발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시기에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이 한동훈과 진은정 글들이 동시에 삭제됐는지로 답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이외에 단 아주 중요한 문제 5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제대로 밝히는 게 없죠. 그렇죠. 본인은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조작인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나도 안 해요. 사실 국민들 궁금해할 거예요. 조작이라고 그러는데 조작이 진짜 맞나? 라고 하면서 조작 근거가 뭐지? 라고 이제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왜 그걸 얘기하지 않는가? 조작이라 아니기 때문에 조작 근거를 댈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과를 할 때는요, 팩트를 인정하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근데 팩트는 말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과를 얘기했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최고위 이 지금 3개의 큰 이제 조직이 내 사건에 대해서 나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다 조작을 했다. 지금 결국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처 직원도 있고요. 또 위원, 외부 인사도 있고요. 또 이제 서버, 당원 게시판 관련된 서버 업체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자료를 조작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키는 중징계까지 이어졌다고요? 그러기엔 너무나 비상식적인 소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좀 본인이 조작을 얘기할 때는 그럴듯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조작 이유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온 우주가 한동훈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망상세 변동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IP 2개로 인해 가지고 온 가족이 전부 다 글을 계속 반복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실제 가족들이 썼다. 그러니까 누가 IP를 이제 위탁해가지고 대신 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쓴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족을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비난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IP가 가족이 직접 와서 쓴 거다라는 그 얘기처럼 해석이 되는데 이게 또 가능하냐. 왜냐하면 IP가 오전, 오후, 저녁 이래가지고 이게 그룹핑돼서 몰려다닙니다. 몇 분 단위로 띄어쓰기라든가 유사한 내용이라든가 맞춤법 똑같은 글자로 당원 게시판에 도배가 돼요. 그래서 그때 윤리가 뭐라 했냐면 결정문에 따르면은 중상모략과 도배로 해가지고 당원 게시판이 전부 다 왜곡되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각자 일이 있을 거예요. 다른 미국에 있는 것은 뭐 당연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거고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진은정 이제 그분도 변호인인데 김앤장 소속 변호사예요. 이분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재판을 맡고 있고 한 건 재판에 수천만 원의 수익료 받고 하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여기 가서 그 인터넷에 댓글 올리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죠. 또 이제 장인어른 장모라든가 본인의 이제 모친이라든가 또 이제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직접 모여서
점심 때 한번 모이고 오후에 한번 모이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모이고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 주장 같은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말입니다. 매일 그렇게 어떻게 모일 수가 있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간에 이거는 중언부언이다라고 말씀도 드리고요. 전화번호 다 뒤에 네 자리 똑같은 거 다 아시죠? 이거는 뭐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전화번호 네 자리 다 똑같은 거. 이거는 뭐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한테 다 맡겨줬다는 거예요. 자기 IP와 비밀번호를 다 맡기고 그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추정됩니다. IP가 두 개니까는 두 사람이 그러면 가족 걸 받아가지고 대인 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제가 보기에는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공유기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공유기하고 이제 유선 공유기, 무선 공유기 두 대를 켜놓고 자기가 이쪽 보고 작업하고 이쪽 보고 작업하면 한 사람이 또 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주 이걸 전문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왜곡한 것을 하는 사람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경찰에다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네. 저는 이게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이게 좀 의심이 드는데 저는 이거를 만약에 수사 의뢰했을 경우에 이 IP를 운영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잡힐 수가 있어요. 그 잡히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잡혀갈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그 비용,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하면서 받은 꼭 공짜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 아니니까. 그럼 네가 그렇게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서 일을 하면서 그 숙소에 대한 어떤 월세라든가 그리고 컴퓨터 운영 비용이라든가 장비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노동에 대한 서비스 대가라든가 그 비용 어디서 받았냐 이 질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랑 직접 연락했느냐 이 얘기가 나올 건데 본인이 구속돼서 체포될 상황이 되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한동훈 대표 몰래 내가 전부 다 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그 대가 그러니까 현금이 됐든 뭐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누구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그 대가를 줬다면 직접 안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꼬리를 타고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당 대표 시절에는 어떻게 그 비용을 정산했느냐. 왜냐하면 당 대표 되면요 현금 쓰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법카를 쓰거든요. 그 당 법카기 때문에 그걸 깡을 해서 주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 힘들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만약 이걸 운영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시절은 법무부 장관에는 이제 특수활동비가 있죠. 그 현금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타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즉 한동훈 자기 목적까지도 수사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의뢰를 아직까지 안 하고 절대 그것만큼 피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이 관련해서 짧게 좀 한번 이 부분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이 제안을 했잖아요. 당원 게시판 논란 종식을 위한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을 제안한다고 밝혔잖아요. 최고위원이 그래 한동훈이 계속 지금 소명을 안 하고 뭐 입장 발표만 하면서 보복이라고 하고 정치 정보복이라고 하고 조작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공개 검증을 해볼게라고 했어요 이미. 그런데 아무런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명도 안 하고 공개 검증도 외면하는 상황 어떻게 결과적으로 평가하세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률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모르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관련된 혐의가 있으면요. 그거를 밖에,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자기 SNS라든가 자기 유튜브 올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기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구에 정식으로 해명을 해야 돼요. 반박하는 이제 그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발례를 들고 온다든가 그렇게 입증 자료를 들고 와서 공식적으로 그 공식 기구 내에서 절차를 거쳐서 밟아야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당무자 감사위원회 거기도 그 소명하라고 하는데 소명 안 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이번에 10개의 질문지를 보냈다 그러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답변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최고위에서도 열흘의 기간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3번의 주요 단계별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 자기와 자기 측근들 친한동훈 계죠. 그 사람들은 방송에 나가거나 SNS에 올려가지고 계속 해명을 합니다. 바깥에서. 이거는요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피의자가 그 재판에게 판사에게 자기의 무죄를 소명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와서 자기 SNS에 글을 올리면서 난 무죄다라고 주장한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만약에 정식적인 절차를 거친다거나 또는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 턱 밑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일부러 밖에서 저렇게 떠든다. 그래서 자기 친한계 사람 또는 자기를 지지하는 여론을 이용해가지고 시간 벌기를 한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자, 한동훈 관련된 부분을 좀 짧게 대변인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제를 다뤄봤고요. 자, 김경, 강선우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경 시의원의 경찰 조사 내용이 상세히 지금 알려지고 있죠. 자수서 관련된 내용에다가 1차 경찰 조사, 2차 경찰 조사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확인된 몇 가지 사항. 1억 원을 김경이 강선우한테 직접 전달했다. 그리고 돈은 자, 누가 요구를 했느냐? 강선우의 전 보좌관, 지역 사무국장을 했던 보좌관이 직접 돈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3억 정도로 했는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한 장 1억을 요청했다까지 막 나오고 있네요. 공천 뇌물 이제 상황이 일부지만 이제 사실관계가 일부 좀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남모 보좌관이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은 저 주요 사안에 중간에 깨가지고요. 지금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 터지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준 사람, 1억이란 거액을 준 사람은 김경 시은인 거고요. 그걸 받았다는 사람은 결국 강선우 이제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중간에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또는 이제 그 봉투를 들고 차에 실었다는 이유로 지금 계속 경찰에 불려다니고 있다 보니까 본인은 아마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얘기한 게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김경 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상황 같습니다. 본인이 낸 자료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통해서 낸 자료. 그게 진술서가 아니고요. 자수서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서라면 이제 경찰에서 보통 이제 묻고 답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답하는 걸 진술서 쓰거든요. 근데 자수서라는 것은 뭐냐면 범행의 처음과 중간과 끝 모든 과정을 내가 경험한 그대로 제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수서라는 것은. 근데 지금 김경 시의원은 변호사를 통해서 자수서를 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김경 시의원이 말하는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얘기 드리고, 그리고 한 장 정도 달라고 이제 남 보좌관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모 보좌관이. 자, 한 장 정도 달라고 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은 소극적이다는 것을 이해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공천 주세요라고 하면 이 김경 시의원이요 나중에 처벌받더라도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유하면서 이제 뇌물죄가 된 거죠. 이건 이제 정치자금 위반이 아니라 뇌물을 공유하면서 정치 어떤 질서를 어지럽혔던 왜곡시켰던 그 죄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뭐냐? 소극적으로 그쪽에서 먼저 달라고 했다. 나는 이미 시의원으로 비례대표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구를 가지고 시의원을 한번 더 하고 싶다라는 정도의 의사만 필요가 했는데 거기서 돈을 요구해가지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억이라는 돈을 줬다. 그리고 거기서 카페에서 만날 것을 얘기했고 어떻게 달라는 것까지도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다. 따라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남모 보좌관이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카페에서 만난 거는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김경 시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이제 맞장구 쳐주고 있는 거예요. 남모 보좌관이. 그 남모 보좌관도 아까 왜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달라진 게 이거예요. 남모 보좌관은 1억을 달라는 얘기를 자기가 이제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김경 시의원은 남모 보좌관이 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남모 보좌관이 또 이제 어떤 형량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선우 이제 의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억을 얘기한 적이 없다. 남모 보좌관이 나한테 잘 보려고 지가 알아서 1억을 김경 시의원한테 얘기했다라고 남모 보좌관한테 덮어씌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남모 보좌관이 이제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내가 강선우 의원한테 1억을 얘기하라고 나는 그 지시를 받고 1억을 얘기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덮어씌운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팔짝 튈 건데 이렇게 해서 각자 3인의 개싸움이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 된 거고 이렇게 되면 각자 도생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김경시 의원이 얘기한 자수서 낸 사람 그리고 새우 등이 터지고 있는 남모 보좌관의 진술이 좀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강선우 이제 의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예. 남부 보좌관의 신빙성이 높을까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병기 동작구라든가 다른 거에 보면 실제 의원이 사실상 직접 지휘해서 다른 구의원이나 보좌관을 통해서 해당 구의원들한테 돈을 내게 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남부 보좌관을 통해서 강선우가 지시를 해서 사실은 공천 이 뇌물을 받도록 지시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제 남모부장은 당연히 자신이 지시 그를 면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김경시 의원도 김경시 의원의 자기 면피를 위해서 남부장관한테 넘겼을 수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장관의 입장과 뭐 김경시 의원의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건 1억 원이 전달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고 남모보좌관은 1억 원은 뭐 차에서 사실 가져다 주는데 그걸 몰랐다는데 김경시 의원은 두 사람이 있는 카페에서 바로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모 보좌관도 실제로 김경한테 김경이 강선우한테 전달하는 그 옆자리에 바로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뭐 1억을 못 얻을 세 수가 명이 없죠. 같이 이제 있었는데 예. 1억 주는 그 상황은 남부보좌관 얘기는 이래요. 자기가 예. 잠깐 자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왔더니 이제 강 의원이 봉투 쇼핑백 같은 걸 주면서 이거를 차에 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억 받는 그 현장에는 서로 민망할까 싶어가지고 본인이 자리를 비웠었던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강선우 이제 의원이 이거를 계속 남모보좌관한테 이제 떠넘기면서 나는 모른다. 남모보좌관이 1억을 요구했고 1억도 남모보좌관이 받았다. 그래서 난 즉각 돌려주라고 했다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보좌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빡치면요. 녹취라든가 카톡이라든가 텔레그램 이거를 뒤늦게 아마 공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선우 의원이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아마 처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경과 강선우 돈을 1억 원을 오간 건 확정적이고 거기에 이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냐에 대한 추가 상황이 있는데 경찰이 지금 물렁물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된 거 관해서 포렌식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벌써 이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해소될 텐데 이 경찰의 공수사범죄수사대가 상당히 느슨하게 압수수색이나 여러 조치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추미애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추미애 의원의 발언이 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경기도 주민들에 대해서 2등 시민 그리고 아류 시민 뭐 이런 발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여러 번 발언에 실수를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추미애를 향한 후폭풍이 거세게 이루고 있네요. 어떻게 이 상황 보세요? 추미애 의원이 무슨 유튜브 방송 나가면요. 좀 이제 긴장감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유튜브는 자기 진행 방송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좀 분위기도 가벼우니까. 근데 MBN이라는 시사 정식 프로그램 나가서 저 발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오만방자한 상태이고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있다. 내가 나가면은 아마 될 거다. 공천도 확실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정체성이 부족했다. 그러면서 서울 중심으로 일자리가 있고 교육도 서울이다 보니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하는구나 하는 그런 2등 시민의식, 경기도의 독자적인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참 풀기 어려웠다. 그러면서 미래의 경기도는 그런 아류 시민에서 탈출하고 블라블라블라 합니다. 자, 일단 경기도가 현재 2등 시민이다. 그리고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전부 다 경기도로 이주를 한다. 그리고 이런 현재 상태는 아류 시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제 풀겠다라는 그런 이제 전제를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전제는 자기의 현재 경기도에 대한 진단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출마를 하면서 그 시민들에게
표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표를 주는 그 사람들은 존중을 하고 그 사람들에서 필요한 부분을 자기가 경청을 하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고라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2등 시민이야. 당신은 아류 시민이야. 당신이 서울에서 실패했잖아. 그래서 경기도 왔잖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에게 표를 구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추미애 의원에게 표를 줘야 되지? 내가 2등 시민으로 추미애 의원에게 규정이 됐는데 내가 아류 시민이라는데 내가 서울에서 실패하고 있는 걸 지가 어떻게 알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추미애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그런 오만함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추미애 의원이 지난번에 삐끗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회의장이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원내 의원들 마음을 얻지 못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내 의원들에서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 이런 현상이 경기도 도민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런 현상으로 또 반복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추미애가 서울을 1등 시민으로 보고 경기도 사람들을 2등 시민, 아류 시민을 본다면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또 볼까요? 삼류 시민인가요? 예, 그러면 광역 3지방에 있는 광역 도시는 3류 시민이고 그것보다 군 단위에 있는 데는 4류 시민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추미애는 이 서울, 경기, 광역, 지방에 따라서 이 시민의 등급을 매겨놨나요? 자, 평소에 이 추미애의 발언을 보면 그런 느낌을 주긴 합니다. 상당히 머릿속에 쩌드는 생각들 중에 자기 자식의 어떤 병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를 보면 자기 자식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자애는 굉장히 강한데 주변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마 그런 사람들은 2등 시민이나 3등 시민, 아류 시민으로 봐왔던 것이 그대로 저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예 계급적인 상황을 그냥 대한민국 공화국 내에서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상황이 왔는데, 자, 이 추미애가 저 발언 저 정도 했으면 이제 과거에 물론 이부망천 발언도 있고 노인 폄하 발언도 있고 여러 발언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런 발언 선거판이라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노인 폄하 발언 하셨던 그분은요. 그때 당시 선거에 불출마 선언했어요. 이것 때문에 워낙 이제 판이 크게 흔들리니까 지역 주민이라든가 특정 이제 나이나 연령층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불출마 선언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추미애 의원이 지금 입국 다물고 조용히 지금 바람이 지나가기를 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요.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하고 또 민주당에 물어봐야 돼요. 정말 추미애 의원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1류부터 5, 6까지 쭉 서열이 매겨져 있느냐 답을 해라. 도대체 어디가 1류고 어디가 5류냐 답을 해라 라고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서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되겠다. 추미애 의원이 반성할 때까지 공식적 입장 낼 때까지 계속 집요하게 묻고 따져야 합니다. 네. 추미애 가족들은 다 서울에만 살고 있나요? 본인도 경기도에 살고 있으니까 본인도 2등 시민이 이미 됐네. 경기도에서 지금 의원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지금 지방에 살고 있으면 스스로 자기 가족들 부모를 향해서 3류 시민이라고 하는 꼴 제 눈에 지금 제 눈을 찌르는 꼴이 됐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추미애가 국회의장에 도전을 했었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죠. 정성호가 결국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하반기 국회의장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고 올해 이제 도전을 할까 했는데 왜 도전을 안 하고 지금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재명이 지금 국회의장은 좀 이렇게 픽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국회의장으로 이제 조정식 정무특보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마음이 이번에 같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좀 작용했겠지만은 아마 본인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경기도 같으면은 이제 광역단체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지사 출신 대통령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대선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선수는 높습니다. 선수도 높고 정치 이제 구력이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내 정도 인지를 가지면은 광역단체장 한번 하고 다음에
다음에 대선에 도전하는 거 이거 아니면은 뭐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내가 이룰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 또 장관도 한번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생각은 마음대로죠. 마음대로 하는데 어쨌든 뭐 이류 시민이라는 분한테 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류 시민들로부터 어쨌든 본인은 약간 대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둔 스케줄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자기의 권력 의지는 강해가지고 이제 또 경기도지사 다음에 차기를 꿈꾸고 있다. 지금 저 쳐다본 아까 그 사진 한번 좀 저렇게 경기도를 일단 바싹 지금 찾아가서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 내가 간다 이제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진격의 추미애인가요? 미치겠다. 네네네. 아류 시민 추미애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2등 시민 추미애.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